안녕하십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 2차 작업형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필답형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셨겠죠. 해보신 분도 계시고 작업형을 먼저 하려고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필답형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 필답형을 먼저 하시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필답형은 이제 우리가 필기시험 1차 시험의 연장선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필기시험의 기억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필답형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필답형을 좀 충분히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형을 하시고 시험 전날이나 전전날에는 필답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죠. 왜냐하면 작업형 한동안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작업형을 먼저 하면 별로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SPSS 그 체험판 트라이얼 버전을 써야 되는데 이게 30일입니다. 30일. 그러니까 30일 내에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먼저 작업형을 했다가 30일이 남아서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 번도 점검해 보지 못하고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SPSS 이 작업형은 30일 전에 시작을 하는 걸로 필답형을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작업형을 하는 걸로 이렇게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혹시 이걸 먼저 이제 강의에서 보신 분이 계시면은 앞에 돌아가셔서 필답형을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시험 30일 전에 트라이얼 버전 받기라고 되어 있죠. 요게 두 가지가 돈이 많으신 분은 SPSS를 구매하셔도 좋아요. 하셔도 좋은데 이 가격이 한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구독형에서 만 원 하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지금 시험 보시는 분들이 취업준비생 대학생들인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체험판이 있습니다. 근데 체험판은 문제가 뭐냐면 한번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30일인데 30일 끝나고 아이디 바꿔서 다시 한번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 바꿔서 다시 한번 하면은 여기서 너는 예전에 다른 아이디로 했잖아 라고 하면서 워닝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보드에 뭘 심어놨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깔아서 체험판을 한번 쓰면은 그 다음번에 그 컴퓨터에서는 아이디를 바꿔서 다시 해도 이게 이 사람이 예전에 썼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은 뭐냐? 다른 컴퓨터에서 다른 아이디로 30일짜리를 하면 됩니다. 또는 지금 현재 PC를 포맷을 하고 다시 설치를 해서 다른 아이디로 하면 그것도 돼요. 근데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냥 한 번에 붙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 다시 떨어지고 이러지 말고 30일 버전을 받아서 한 번에 붙는 거예요. 근데 혹시 사람이란 게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못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뭐 포맷을 하고 할 수도 있고 다른 컴퓨터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SPSS 시험판은 두 가지 루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루트, 구글에서 이제 SPSS 다운로드를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구글 화면은 매일마다 다르고 순위마다 다르니까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IBM SPSS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면은 여기서 다운받는 게 이제 여기 SPSS 무료 체험, 요게 30일짜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 쓰면은 그 컴퓨터에서는 포맷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아이디로도 되지 않는 게 여기서 다운받는 거. 근데 요거 말고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요 아래 보면은 spss.datasolution.kr 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이 회사가 SPSS의 그 총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총판인 것 같아가지고 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데서 트라이얼을 받으면은 요거는 15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15일을 쓸 수 있어서 이거랑 관계없이 15일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느냐? 시험 보실 때 IBM SPSS 소프트웨어로 30일짜리를 받으셔가지고 요걸로 30일 이내에 끝내면 됩니다. 끝내고 혹시나 내가 실수했다, 떨어졌다, 다음번에 할 때는 요 트라이얼 데이터 솔루션 거 요걸로 하셔가지고 뭐 15일짜리니까 한번 했으니까 충분하잖아요. 요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트라이얼 버전을 많이 했는데 요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데서 강의자를 위한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어서 그걸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SPSS
29 버전인가 그럴 거예요. 29 버전인가? 29 버전. 요 버전이 이제 최신형으로 이걸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서 많이 하시냐면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회사나 학교에서 SPSS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럼 버전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보니까 최신 버전을 잘 안 쓰더라고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다 보니까 좀 옛날 버전을 저렴하게 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강의를 찍은 이후에 버전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또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하고 여러분 화면이 정확히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좀 참조하셔서 이걸 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학습하고 뭐 암기하고 이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하는 걸 연습을 하는 거라서 그 연습을 이제 하는 거는 practice makes perfect죠. 연습을 많이 할수록 점점 더 충분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완벽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또 좋은 게 이제 이 작업형 시험은요, 문제의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1번 문제는 뭐, 2번 문제는 뭐, 5번 문제는 상관 분석, 6번 문제는 다중회귀 분석, 이렇게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제들도 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시험에서 교재에서 봤던 문제가 시험에 똑같이 나오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 그래도 숫자는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답을 외워서 가져간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할 때 SPSS 다운로드부터 시작을 하세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 있죠? 여기 가셔가지고 이거 보시면 SPSS 다운로드 해가지고 요 IBM SPSS 소프트웨어 들어가셔서 여기서 SPSS 무료 체험 이렇게 하면은 무료 체험하면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게 나옵니다. 등록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도 있고요. 블로그나 어디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 강의에서 이거 설치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설치하는데 애먹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설치가 좀 안 되고 에러 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강의로 커버할 수는 없는 거죠. 막 설치할 때 에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전부 다 제가 이 강의에서 하기엔 좀 그렇고, 일단 여러분들이 설치를 다 하셨다는 가정 하에 이제 요 다음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시면요, 이제 이 SPSS에서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SPSS 매뉴얼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28 버전이 27, 28 뭐 이렇게 있는데 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제조사가 아니죠. 이 배포사에서 직접 배포하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보면은 이거를 충분히 학습을 하면은 우리가 SPSS를 다 마스터할 수 있죠. 근데 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282페이지짜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능을 알려주는 거지 뭐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물론 100% 숙지를 하면 우리가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을 합격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학습 안 해봐서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나 많고 이제 직접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매뉴얼은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많으신 분들 내지는 뭐 SPSS를 내가 진짜 잘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매뉴얼로 공부하는 게 맞아요. 뭐든 간에 어떤 소프트웨어든 엑셀도 매뉴얼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매뉴얼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이제 그런 학습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험에 좀 더 빠르고 쉽게 합격하기 위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SPSS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잘 되어 있으면 바탕화면에 이런 이제 아이콘이 나오죠.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은 SPSS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이 SPSS는 실행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거는 닫기를 하시고요. 자, 닫기를 다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SPSS를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화면입니다. 보면 개요가 있고 개요 안 되네. 데이터 보기가 있고 변수 보기 화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엑셀 많이 써보신 분들은 엑셀은 그냥 시트가 여러 개 있죠. 그리고 보시면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시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1번 시트랑 2번 시트는 패럴럴 하죠. 근데 이거는 데이터 보기의 시트와 변수 보기의 시트가 기능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데이터 보기에다가는 엑셀처럼 뭐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똑같이 들어가면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넣어보시면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다시 1, 5, 막 아무거나 막 이렇게 숫자를 넣는 거죠. 막 넣습니다. 막 넣으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요 다음번 변수 보기 탭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데이터 보기에 입력한 값들에 대한 해설이 변수 보기에 있는 거예요. 베리언스 00001이죠. 이게 베리언스 0001인데 이 열에 대한 해석이 요겁니다. 이 유형은 숫자고요. 너비는 8이고 소수점 이하 두 번째까지 표시가 가능하고요. 자, 소수점 이하 더 많이 표시한다. 쭉 늘리면은 데이터 보기 가보면 소수점이 늘어나 있죠. 난 정수로 볼 거야. 그럼 소수점 이하 이렇게 빵으로 하면은 데이터 보기 하면 빵으로 정수만 나와 있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기에 숫자를 입력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보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변수 보기에는 이 데이터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레이블은 뭐냐? 이 베리언스 0001이라는 이 변수의 그 설명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일반 학생 키 이렇게 하죠. 그리고 값은 뭐냐? 이거는 나중에 볼게요. 결측값을 설정하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결측값 일단 없다고 보고 어디에 맞추냐? 측도는 뭐냐면 우리 명서등비 배웠었죠. 명서등비, 명목척도, 서열척도, 그다음에 등간척도, 비율척도였죠. 그걸 넣는 겁니다. 명목형이냐? 명목형 뭔지 아시죠? 순서형. 척도는 뭐고 그 등간척도랑 비율척도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등간척도, 비율척도 모두 척도로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쯤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베리언스 1이라는 거를 이렇게 한 거죠. 자, 계산할 때 엑셀은 여기서 sum 가로 열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계산이 안 됩니다. SPSS는 간단한 계산이나 이런 것도 전부 명령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분석, 데이터, 변환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주로 많이 볼 거거든요. 시험할 때는 나머지는 그래프 그리라는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었고 지금까지는 유틸리티 이런 것도 뭐 안 나오고 데이터, 변환, 분석 요 세 가지 정도에서만 이제 명령어를 줘서 이 데이터들을 합쳤다가 뺐다가 어떻게 곱했다가 뭐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변환을 통해서 변수를 계산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낸다든지 현재의 변수끼리 뭐 더하고 빼고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변환이고 분석은 쭉 보시면 기술 통계량에서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뭐 교차 분석 이런 걸 많이 하겠죠. 그 보면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뭐 이런 것들 합니다. 평균 및 비율 비교. 요 정도가 우리가 이 시험에서 볼 거고 뭐 메뉴가 되게 많은데 메타 어널리시스 뭐 되게 많은데 딱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이왕 들어온 김에 그거 해볼게요. 하나만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베리언스 0001이 1, 2, 3, 4, 5, 6, 7, 8, 90을 넣었는데 분석에서 기술 통계량에서 기술 통계 이렇게 하면은 제일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리언스 0001을 분석을 해 라고 하고 옵션에서 뭐가 궁금하니? 난 평균도 알고 싶고 합계도 알고 싶고 뭐 분산, 범위, 표준 오차 뭐 이런 게 다 알고 싶어. 첨도, 외조 다 찍어보자 한번 하고 계속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일반 학생 키는
통계량 몇 개냐? 10개였죠. 10개니까 10이 나왔죠. 범위 통계량, 범위는 뭐냐? 10 빼기 1이었죠? 10 빼기 1이니까 9. 최소값은 1, 최대값은 10, 합계는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가 될 거고, 평균은 5.5겠죠. 1부터 10까지의 평균은 5.5입니다. 표준오차, 뭐 표준편차 통계량, 분산 통계량, 외도 첨도, 이게 뭔지 아시죠? 외도 첨도 뭔지 알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볼 게 뭐냐면, 데이터는 데이터 보기에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변수 보기에 나오고, 이거를 분석하면은 새로운 창이 뜨면서 워크북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시험 문제에서 뭐를 분석해서 평균을 쓰시오 이런 거 안 나오긴 하지만, 그게 나오면 여기 이렇게 나온 이 워크북에 나온 데이터를 보고 시험 문제에 쓰는 겁니다. 보자, 평균을 쓰라고 했다. 그럼 여기서 일반의 학생 키의 평균은 5.5잖아요. 그러면 평균은 몇인가? 5.5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엄청 천재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눈으로 쫙 보는 것만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SPSS를 안 켜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데이터를 몇백 개 주고서 그거를 이렇게 전부 계산을 하도록 하는데, 내가 이거를 눈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SPSS로 계산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켜놓고서요, 여러분들 한번 넣어보세요. 고장나지 않으니까 여기 숫자를 막 넣어보시고, 여기서 분석해서 기술 통계량 뿐만 아니라 빈도 분석, 여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빈도 분석도 여기서 통계량이 4분위수, 아까 평균 나왔죠. 중위수, 최빈가, 합계, 표준편차, 아까랑 외도첨도 똑같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일반 학생들의 유효, 결측, 평균, 중위수, 최빈값 이런 것들이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것들.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기술 통계량에서 빈도 분석 또는 기술 통계, 이게 우리가 이제 이 SPSS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창이 별도로 나온다. 엑셀은 그 창에 그냥 나오잖아요. 내지는 다른 시트에 나오든가, 얘는 결과창이 별도로 나온다. 그래서 그 창을 띄워놓고 보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데이터 불러오기까지만 이번 시간에 해볼게요. 데이터 불러오기. 우리가 데이터를 시험장에 가면은 시험장에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 자, 이렇게 사업장 조사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SPSS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를 SPSS로 불러오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렇게 텍스트로 준 시험장에서 텍스트로 준 것들을 SPSS에 어떻게 불러오느냐 보면, 파일에서 불러오기, 파일에서 열기에서 데이터 열기 죄송합니다. 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열기 아이콘이죠. 데이터 문서 열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시험장에서는 바탕화면에다가 데이터를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 어딘가에 이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공유 개조판에 저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데이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텍스트 파일이었잖아요. 이 텍스트 파일이 그냥 열면 안 보입니다. 디폴트가 여기는 .sav, .zsav로 나오는데, SPSS의 확장자는 SAV입니다. 엑셀의 확장자는 XLSS죠. XLSX인가요? 그런 거고, 한글의 확장자는 HWP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SPSS의 파일은 SAV 파일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텍스트로 줬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눌러가지고 모든 파일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자, 예제 파일 사업장 조작으로 가져볼게요. 그러면 텍스트죠.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또 시간이 걸리면서 열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의 시험장에서는요, 진짜 지금까지는 항상 그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텍스트 가져오기 마법사 6단계 중 1단계 다음 누르고 2단계 다음 누르고 3단계 다음 누르고 4단계 다음 누르고 5단계 다음 누르면 마침을 누르면 보통은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잘 불러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제가 모든 강의는 그냥 불러오기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냥 불러오는지를 한 번은 짚어보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왜 그냥 불러오면 되는지. 자, 다시 열기에서 파일 유형을 모든 파일로 하고 예제 사업장 조사를 불러오면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서 좀 오죠. 이 SPSS가 좀 느립니다. 느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물어봐요. 이렇게 쭉 물어봅니다. 자, 텍스트 가져오기 여러분들 보시는 거랑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마법사 사용을 환영합니다. 텍스트 파일이 사전 정의된 형식과 매치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파일이 요거였죠. 처음에 변수명이 시도, 카테1, 카테2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디가 11번, 31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위에 거를 요만큼만 보여준 건데 뭐 대충 맞죠. 맞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라고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변수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습니까? 인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얘는 아마도 그 구분자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아마 탭으로 돼 있을 겁니다. 탭. 예, 하나씩 탭이죠. 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주어지는데 가끔 고정 너비로 뭐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변수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업장 조사를 봤을 때 시도가 11, 31, 21 뭐 카테 1이 10 몇몇 이게 뭐예요? 얘들은 변수의 이름인 거고요. 요 다음 행부터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시도에 31, 11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변수의 이름이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얘가 변수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아니요 라고 하면은 시도부터 데이터로 오는 겁니다. 아, 얘는 데이터가 이렇게 가는구나. 시도도 하나의 데이터구나. 예로 하면은 여기 선이 그었죠. 얘는 변수명, 얘는 데이터.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시험에서는 변수의 이름은 파일에 처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자, 데이터의 첫 번째 케이스가 몇 번째 줄에서 시작합니까? 하면은 셋이죠. 그 왜 셋이죠? 왜냐하면 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전에 밑에 요 절취선을 그었죠. 그래서 세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케이스가 어떻게 표시되고 있습니까? 각 줄은 케이스를 나타냅니다. 맞고요. 모든 케이스를 가져오시겠습니까? 네, 맞고요. 근데 누구는 1000개만 가져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왜 이런 걸 할까요? 데이터가 무지막지하게 많으면은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나중에 분석하는데도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사전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처음 가져올 때는 조금의 데이터만 처음에 분석을 해보고 뭐 괜찮다 싶으면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모든 케이스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변수 사이에 어떤 구분자를 사용했습니까? 이것도 SPSS가 데이터를 불러올 때 자기가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야 돼? 탐지를 해가지고 아 얘는 그냥 탭으로 불러왔네? 라고 해서 탭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탭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되고요. 변수 이름이 처음에 시도죠. 위에 시도로 돼 있잖아요. 시도기 때문에 뭐 시도고 뭐 이렇게 가져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네가 보기에 이게 맞니? 라고 하면은 뭐 맞습니다. 라고 마침을 하면은 가져오죠. 가져오면서 아까 또 창이 하나 떴죠. 뭐 떴을까? 이게 떴죠. 그래서 뭐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혀 불러올 때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게
우리의 모든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요거를 하지 않고서는 이제 뭐 풀 수 있는 문제 없겠죠. 가져오는 걸로 시작을 해서 가져오는 걸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불러오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SPSS의 발에 그 세계에 발을 좀 담그셨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불러왔으니까 이거를 물고 씹고 뜯고 뭐 해가지고 그 SPSS를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하고 그 분석으로 사회조사 분석사 작업형을 푸는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